팩트 리얼하게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신개념 라이브 콜쇼 러브코치 1부의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늘 쉬지 않고 고잉고잉하며 움직이는 남자 러브코치의 이철입니다. 오늘도 제 곁에는 너무 아름다우신 분 이분이 계셔서 저희 러브코치가 더 아름답게 빛나죠. 윤경 씨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당벌레로 보이세요? 아니면 장미로 보이세요? 저는 약간 무당벌레, 장미꽃 안에 있는 그 무당벌레? 네. 그게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오늘 내가 어땠더라. 오늘 내가 까칠하다. 오늘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더라. 이런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궁금하다. 뭔가 인생에 꼬인 게 있다. 그럴 때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 개그우먼 라윤경과 또 잘생긴 남자 배우 이철이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감동과 그리고 우리 또 다른 특별 게스트가 여러분들에게 해답까지 챙겨드리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방송 아니겠어요? 야. 예, 오늘도 12시부터 2시까지 달려가 볼게요. 네. 저희 이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이 러브코치. 네. 전국에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늘 이제 이 시간만 되면은 네. 이 12시 딱 기다리셨다가. 그럼요. 네. 저는 나름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원래 저희 러브코치 시청하시는 분들이 원래 하루의 마지막을 러브코치로 또 맞이하시고 이렇게 이 마무리를 방송 하죠, 끝나고 항상. 마무리하실 네. 수도 있는데 네. 되려 반대로 저 같은 경우는 네. 요즘에 이 러브코치를 맞이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 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고민이 네. 생겨서 이 러브코치 시청하시면서 그 고민을 해결하시고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지만 이 어떤 고민을 싹 해결하시고 하루를 맞이하신다라는 생각. 예,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이 러브코치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의 깊이 심도 있게 해결을 해드리고 오늘 따스한 하루 맞이하실 수 있도록 저희 러브코치가 함께 여러분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이요. 2014년 10월 30일에서 31일로 가는 마지막 날을 알차게 보내셔야 이 결과가 또 좋아야 처음에 힘들었건 중간에 힘들었건 마무리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대로 된 마무리 해드리려고 오늘 정말 중요한 분들 많이 모셨어요. 그죠? 저는요 오늘 이분 오신다고 해서 네. 이분 뵙고 나서 네. 정말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머, 루나 선생님은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루나 선생님도 좋아하지만 네네네. 루나 선생님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저희 오늘 또 네. 스페셜 게스트 잠시 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예. 오늘 소개해드릴 이 스페셜 게스트분은 제 마음속의 지휘자십니다. 마에스트로. 네. 근데 저희 루나 선생님은 이 마에스트로에 빗대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마이너스. 네, 저희 루나 선생님, 저희 러브코치의 마이너스. 루나 선생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일단 사람이요. 뭔가 참 어이가 없으면 말문이 막힌다 그러잖아요. 또 좀 너무 어이가 없으면 뭐라고 대꾸할 가치가 없으면 사람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그 안쓰러움도 느껴집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게스트를 불러다 놓고 네. 저따위 소리를 할지 MC로서 정말 자질이 의심이 되고 제가 지금 무기를 구하려다 못 구했어요. 네, 그래서 네. 언젠가는 제가 윤경 씨 옆자리로 좀 옆으로 가서 네, 좋은 뭔가 그냥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옆으로 오시면 너무 우리 멀어서. 루나 씨가 초록색에 제가 빨간색 점박이기 때문에 수박이 됩니다. 괜찮네. 아, 그러네요? 잠시 뒤에 오셔야 돼요. 예. 씨도 있고 네. 수박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네, 좀 수박 기다릴게요. 조합은 네. 나중에 다시 한번 조합을 해보는 근데 거예요. 저는 마이너스라는 의미 좋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갖다가 마이너스 빼드린다는 의미잖아요. 좋네요. 저는 네.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는데 예. 그럴 리가. 네, 왜 남의 밥상에 숟가락을 잡고 얹지? 그게 제 주특기거든요. 좋아요. 예, 예. 넘어가 보죠. 예.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네. 가슴 두근두근 마음 거리는 이 마음으로 네.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미 대학로 이 대한민국에서 이 공연, 대한민국이 브로드웨이에서 살아있는 암요. 신화시죠. 암요. 자, 오늘 스페셜 게스트 손남복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 연출가 손남목입니다. 반갑습니다. 개그맨인 줄 알았을 것 같은 사람들. 예. 근데 정말 저는 이제 우리 손남복 씨랑 굉장히 오래된 지인이거든요. 예. 근데 배우인 줄 알았어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잘생긴 외모에 배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연출가이자 제작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남의 인생, 그 연기 하나하나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 러브코치에서 누군가의 고민도 딱 어려운 거 힘든 걸 집어서 제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구나. 야. 코칭할 수 있겠구나. 이 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게 삼고초려해서 모신 거예요. 네, 게다가 네. 또 저희가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네. 흔쾌히 또 오늘 나와주셔서 게다가 닭도 예. 쌌어요. 그럼 닭 3마리. 오늘 네. 저희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하겠습니다. 네네 정말 네. 저희 러브코치 모든 제작 함께 하시는 분들한테 네, 네. 힘내라고 네. 다
다까지 또 이렇게 네. 해주셨는데 네. 자 특별히 저희 또 손남목 씨 네. 또 이력이 뭐 대단하시지만 그럼요. 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네. 조금 그 디테일하게 제가 소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요즘 연극 팬들이라면 다 아실 만한 연극 보잉보잉이라는 연극을 제작을 해서 지금 한 13년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야. 자그마치 250만 명을 얼마 전에 이제 관객 돌파를 해서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한 마음 언제나 드리고 있고요. 또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여기 제목 여기가 러브코치 아닙니까? 네네네. 네. 저희 이 연극 보잉보잉이 이 연애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남자 한 명이 여자 3명을 동시에 사귀면서 벌어지는 와. 그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수없이 많은 그 연애의 심리들이 공존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자리가 저한테도 굉장히 또 기대되고 저도 물론 또 공부를 또 많이 하고 가겠습니다만 또 제가 이 별명이 연애 상담가거든요. 제대로 오셨어요. 제가 제대로 이 오셨어요. 지금 현재 저희 제작사에 소속되어 있는 연극 배우만 네. 100여 명입니다. 와. 다 이제 20대, 30대 선남, 선녀들이고 네. 이 친구들이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항상 저를 찾아와서 이럴 때 어떤 심리입니까? 이런 거를 제가 항상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저도 오늘 무척 재미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기대가 지금 엄청납니다. 맞아요. 우리 네. 또 손남목 씨가 터는 게 예술입니다. 아우 세상에 이게 그냥 연예인이 터는 거랑 수준이 달라요. 그 정도예요. 연출가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꼭 그 찍어가지고. 철학도 담겨 있으시고. 당연하죠, 당연하죠. 예, 예.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다가가라. 네. 연출을 직접 해주시면서. 그렇죠. 네. 그 네. 인생의 사랑의 무대의 최고의 결과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만큼 이런 네. 분들과 함께 고민 해결하실 수 있고 또 루나 선생님은요. 네. 사랑에 관한 것도 물론하지만 그 외의 것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으시다시피 요즘 뭐 춥습니다. 이제 겨울 다가오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경제 사정 어렵다 해서 주머니 사정 힘들어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요. 사랑해주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오는 게 좋다? 근데 돈 벌기가 참 어려워. 그죠? 네. 취직 문제, 구직 문제, 이직 문제, 잘려서 너무 힘들어요. 명퇴당하기 싫어요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일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면접에서 내가 붙을 수 있는지 뭐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시험에 항상 걱정하시고 준비 많이들 하시는데 이 대학 시험 앞두고 수능 어떻게 하면 마음가짐을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적성이 어떤 것인지 또 가게를 내놨는데 가게가 안 나가요. 집 이사 가고 싶은데 집이 안 나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고민들 전부 다 생방송 1번에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다가 뭐 저희가 생방송 1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나누고 있고 네. 게다가 또 2번, 3번, 4번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생방송으로 말씀 나누시기 약간 좀 소심한 분들을 위해서 네. 저희가 2번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기 위해서 100명의 전문 상담가 선생님들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게다가 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저처럼 이 연애 못하는 남자 야. 예, 이런 그 어떤 이성의 고민들 직접적으로 연애 네. 고민 상담만을 전문으로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전문 상담가 선생님만의 고유 번호를 가지신 상담가 네.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절대 혼자 고민 안고 계시지 마시고 1번 생방송을 포함한 2번, 3번, 4번 365일 24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뭐 저희가 그 고민 있으신 것들 네. 함께 나누시는 이 네. 생방송 나누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또 1부, 2부 베스트 고민 사연을 뽑아서 또 소정의 선물을 직접 그렇죠. 보내드리고요. 게다가 벌써 이제 저희가 오늘 금요일로 넘어왔잖아요. 네, 오늘 방송 저희 끝나고 이제 내일 방송, 네, 이번 주 마지막 방송을 할 때 네. 이번 주 금주의 베스트 고민을 2부 때 마지막 때 때. 뽑아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네, 예. 직접 저기 네, 손흥민 분양해 씨 드리고 앞에 있습니다. 예, 하얀 아이 보이시죠? 라마라고 예. 얘가 물 건너오네요. 페루에서 예. 만져보세요, 남목 씨. 오. 예. 어때요? 오, 촉감이 좋네요. 네.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어우, 막 엉덩이 있는 데를 저렇게 만든다? 예, 예. 여자예요. 아하. 좀 해주세요. 네네네. 자, 저 인형 여러분들에게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십만 원대에 아시죠? 이게 고급진 선물 여러분들 댁으로 분양을 해드릴 거고요. 쉽습니다. 전화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문자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 앞에 자막 060-808-8000번 그대로 전화하셔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1번 꾹 눌러주시면 철이와 윤경이가 또 루나 선생님과 손남목 씨가 여러분들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하고 함께 이야기 더불어서 행복감 챙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번, 3번
3번, 4번도 24시간 내내 가능하다는 사실 기억하고 전화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오늘 이 손남목 씨가 또 특별하게 스페셜 게스트 나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그 지금 대한민국에도 음. 굉장히 이런 그 배우의 꿈을 갖고 있는 또 성인 네. 이 연기자 준비하시는 분들 네네. 이런 분들도 오늘 전화 주셔서 요즘에 이런 즉석 오디션도 괜찮겠는데요?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오늘 예.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실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인생의 그 연출가로서 네. 어떤 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연출가 입장에서 정확히 좀 냉정하게 네. 분석을 함께 좀 나눠주실 것 같아서 오늘 좀 오늘 이 기회가 네. 사실 굉장히 저는 오늘 방송 자체가 스페셜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유독 예. 몸을 너무 많이 띄워주시잖아요, 지금. 제 뭔가 마음속에 사심이 있어, 사심. 마에스트로시기 때문에 예. 자, 큰일 났는데. 무슨 일단은 뜻이에요? 예. 저희 오늘 손남목 씨 나가서 오디션 예. 보는 거 아니에요, 전화로? 오늘요? 아니에요? 예. 예, 잠깐 요거 내려놓고 그러면 안 돼.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예, 어쨌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별 게스트분들 뒤에 빵빵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데 오늘 특별히 진짜 아주 훌륭한 우리 손남목 씨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2시간 동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우리 남목 씨 와이프가 최영환 씨라고 배우분이세요. 제가 굉장한 팬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예. 전쟁에서 늘 겁나게 싸우고 뼈 터지고 복 없어서 시어머니한테 쥐어 뜯기고 이랬던 그런 역할. 그런데 연기자는 사실 그래요. 뭐냐면 저도 연기를 했지만 빙의가 되거든 일종의. 네. 그 연기자의 그 배역이 나라고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집에까지 그 연결이 돼요. 예. 네, 그래서 우울증 걸려 제가 푼수 역할을 주로 맡았잖아요. 이상하게 푼수짓을 해 집에 와서. 근데 영환 씨는 안 그래요? 집에서? 어때요? 저희 부인 최영환 씨는 네. 캐릭터가 너무 다양한 역할을 많이 하는 배우기 때문에 네. 어디 뭐 이런 캐릭터다 이런 특정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럼 다중이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되게 불쌍한 여린 역할도 많이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기억하실 때는 좀 센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그게 기억이 맞아요. 많이 각인돼서 그렇지.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고. 그리고 재미난 게 저희 와이프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되게 팔불출 같지만 네. 실생활에서 굉장히 귀엽고 그 앙증맞고 아주 그 정말 솜사탕 같은 여자예요. 그만큼 좀 연기를 비슷하네요. 잘하시는 요런 촉감과 좀 여자 비슷해요. 자꾸 네. 힙 쪽을 건드리시는데. 그래서 저희는 네. 가정생활에서는 이제 사랑과 전쟁 드라마 같지 않고 네. 굉장히 너무 심할 정도로 닭살 커플. 와. 아주 예쁜 커플입니다. 맞아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네. 아니 영환 씨가 제가 집들 때 갔었는데 음식을 무지막지하게 잘해요. 와, 전 깜짝 놀랐어요. 그때 팔보채, 구절판 뭐 이런 걸 해갖고 해줬는데요. 어린 친구였거든요. 20대 중반이니까. 네. 처음에 20kg 정도의 감량됐던 몸을 봤던 전데 지금 결혼하고 몇 년 만에 저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살이 이렇게 오르실 수밖에 없네요. 사실은 요리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침에 제가 어떤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도 네.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이제 아침에 반찬을 거의 8가지 이상 항상 그리고 항상 새로운 반찬으로 네. 예. 매일 바뀝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밥을 절대 먹지 않아요. 그리고 밥도 이제 뭐 식은 밥을 먹을 때도 있잖아요. 밥솥에 놔두고.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 따끈따끈합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또 너무 잘하고 또 예. 하는 거 좋아하고 또 제가 이제 맛있게 먹는 네. 거를 보면서 또 행복해하기도 하고 저희는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20kg 정말 찌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침에 반찬이 달라지고 가지수가 늘어난다는 의미. 네. 자, 여기서 우리는 집중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네. 매일 저녁. 과연 어떻게 사랑받는 짓을 했길래 반찬 가지수가 늘어나는지 저희 집은 하나씩 빠지고 있어요. 요새. 하나씩 빠지고 있는지. 이러다가 저렇게 아사하게 생겼어요. 네. 저 집은 자꾸 늘어나고. 네. 그만큼 목이 두꺼워졌는데.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분위기 참 좋고요. 되게 재미난 프로네요. 재밌죠? 예, 예. 굉장히 우선 19금이니까. 막 뜨겁기도 하고 좋네요. 예, 예. 핫한 방송. 네. 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저희 또 루나 선생님이 손남목 씨가 좀 아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 오늘 현재 그 손남목 씨의 그 오늘 혹시나 그 안고 계신 고민이라든가 네.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저희 루나 선생님께서 색깔이라든가 요 그림으로 명확히 짚어주시거든요. 색채 카드, 예, 그림 예. 카드만 콕 집어도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정말 너무 신기하게 바늘처럼 콕 찍어서 알아요. 아주 명이십니다. 네. 정확히 딱 짚어주시기 때문에 네. 혹시 저기 그 손남목 씨
지금 그 루나 선생님 오늘 혹시 준비된 그 어떤 색깔 네. 요걸로 자, 혹시 그림 손남복 씨가 준비됐어요, 지금. 네네 하나 그 네. 선택을 해주시면 지금의 그 심리 상태 루나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실 겁니다. 네 하나 네. 한번 선택을 한번 해봐 주시죠. 네. 일단 이 명화들 네. 제가 또 아는 그림들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다 유명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요. 네네. 다행히도. 네. 일단 근데 오늘은 왠지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요 누드가 좀 그 네. 그림 제가 역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인데. 예. 산미 욕구불만 아닌가요, 욕구불만? 작품이죠. 네네. 네네. 그래서 뭐 야한 것만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또는 그림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뭔지 사실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일단 여자들이 다 벗고 나온다는 거 네네네. 여기서 이제 의미를 많이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자 셋이 구도가 서로 한 사람을 마주보고 있는 모습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 엇갈려 있는 형태로 셋이 감싸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사람하고 의식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좀 내가 교차되길 원한다. 즉 다른 사람하고 계속 뭔가 대화를 나누길 원한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손남목 씨는 다른 사람하고 계속 수다를 떨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네네. 계속 놀고 싶고 네. 또는 그런 부분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다라는 뜻인데 네. 여자들이 벗고 있잖아요. 네. 그 누드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노출이라는 부분하고 같이 네네네. 연결지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하고 정말 속 깊은 이야기, 남들한테 정말 못했던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런 그림을 유독 눈에 더 많이 담으려고 하실 때는 아직 남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즉 더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방송에서 아직 다 못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에서도 좀 더 솔직해지신다면 욕구가 더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됐어요. 야, 브라보. 어떠세요? 네, 워낙 또 네. 손남복 씨는 타방송 이게 방송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요. 이런저런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근데 아직도 못 보여주시는 모습이 많이 거의 계시다는 거. 많이 망가지는 모습 제가 다 봤거든요 이미. 네. 예, 그 네. 연출가로서의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어린아이 같이 어. 투정 부리고 뭐 이런 그런 모습까지 다 모습도 봤는데. 하나의 일부일 거고요. 아마 방송에서 망가지는 모습을 더 많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멋있는 모습, 연출가로서 내가 정말 퍼펙트한 모습도 더 보여주고 싶다는 부분일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저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아직 욕구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더 많은 프로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부분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손남복 씨는 현재 욕구불만이신 거죠.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네, 아니, 네. 정말 저는 욕구불만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방송에서 우리 이제 부인님이 또 많이 시청자분들이 사랑해 주시는 연기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어떻게 조금 더 보호받기를 원하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 그리고 내가 망가져 주마. 왜냐하면 두 명 중에 한 명이 꼭 망가져야 된다라면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욕구불만이에요. 네. 왜 항상 요즘은 이제 저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욕도 많이 먹었고 네. 또 이제 댓글 보다가 상처받고 IP 추적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좋은 모습들, 저희 네. 또 근사한 모습들, 그리고 제 일터에서의 그 근사함들이 많이 지금 표출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어린 친구들이 저를 또 간혹가다 이렇게 개그맨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개그맨보다 네. 더 재밌게 생겼어요. 지금 화면을 봐요. 예. 에이, 근사하게 생겼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방송인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네. 철저하게 이제 연극인이고 네. 그런 모습에서의 욕구불만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네. 너무 신기한데요. 그리고 오늘은 또 네. 이렇게 네 분과 또 되게 수다를 많이 떨어서 교감하고 싶다라는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근데 있는 것 좀 같습니다. 전에 악플을 많이 받아봤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나 보도 매체를 통해서 악플러들 때문에 힘들어해서 생을 마감하는 연기자나 이런 연예인들의 모습까지도 여러분들은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뭐 꼭 악플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상생활에서 이 보이지 않는 악플 때문에 뒷담화. 예, 이런 어.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네. 보이지 않는 이 그늘에 가려서 네. 햇빛을 못 보셔가지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많이 얼그러지시는 분들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왕따, 이즘에 예.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어요. 자, 저희 전화번호 알고 계시죠? 060-808-8000번 전화하셔서 1번 누르셔서 상담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 마음적인 갈등, 내 안에서 치유가 어려운 이런 우울증 같은 것까지도 여러분들 2번, 3번, 4번 가리지 말고 모르시면 그냥 아무거나 누르세요. 저희가 알아서 다 상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여기서 최고의 악플 내용 기억에 남는 내용 어떤 게 있었나요? 나한테 난 이런 욕까지 먹어봤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해지자고요 오늘. 밤인데 뭐 지금 지금 추리시는 것 같은데 12시 수위가 굉장히 20분 높지 지나고 않을까. 있습니다. 예. 뭐 많은 기억이 있는데요. 네. 뭐 네 주제에 어떻게 그런 와이프를 얻었느냐. 아.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셨어요? 저를 완전히 예. 비하하면서 네. 예, 너는 그런 와이프를 얻을 자격이 없다. 이러면 이제 물론 와이프를 칭찬하는 거긴 하지만 저를 너무 거의 벌레처럼 속상했겠다. 예, 벌레처럼 취급하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좀 속상하죠. 그럼 어떻게 그리고 이겨내셨어요? 네, 어떤 이겨냈어요? 대처법? 예. 아니면 아직도 수렁에 늪에 빠져 있어요? 아니,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네. 이게 항상 그런 걸 보면은 다짐을 해요. 이제 이 악플을 절대 안 봐야 되겠다. 안 보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다짐을 하고도 다음 날에 꼭 계속 하나씩 보고 있어. 이게 중독성이에요. 하나를 보게 돼. 보다 보면 보게 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아예 안 볼 수 있는 이 초연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겨내는 거는 그래도 좀 이렇게 좀 성의 있게 댓글 쓰시는 분들 많이 없지만 네. 이게 댓글 세상에는 항상 악플이 100개면은 좋은 선플은 한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그 2개로 네. 마음의 위안을 삼으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저희들 속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럼요. 사실 좀 가볍게 막 쓰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좀 다칠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또 이제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그러더니 네. 그런 악플은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쓴 게 맞아요.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맞아요. 넘어가긴 한데 네. 그래도 조금 좀 이렇게 자제하면서 네. 좀 이렇게 내면을 좀 봐가면서 네. 좀 선풀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견딜만한데 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많이 아파하고 정말 너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거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호소드립니다. 네. 악플 조금 근데 자제해 주십시오. 그다지 여러분. 뭐 악플 아닌데요? 그 정도는? 그 정도 괜찮나요? 저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정말 주위에서 축복받았어요, 결혼할 때. 예. 결혼할 때 우리 아이가 이제 혼수를 제가 딱 마련을 해서 갔는데 뭐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해서 아이가 생겼다. 이런 기사 보도가 나간과 동시에 쫙 달리는데 다 주위에서는 축하해 줬었는데 이상하게 그 내용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다못해 3개월 만에 아이가 11주 이런 걸레 같은 땡땡땡. 기본입니다. 네, 악플 맞죠. 네. 자주 이런 등장하는 개념 단어죠. 없는 네. 땡땡땡. 네, 맞습니다. 몸을 어떻게 굴렸으면 땡땡땡. 결혼했잖아. 근데 무슨 상관이야, 그잖아요. 사랑해서. 예. 이게 가능한 건데. 여자 연예인들이 겪는 것 중에 가장 심한 게 이런 성적 비하의 네. 리플들이 너무 많고 네. 남자들한테는 사실 이제 그 정도의 리플은 아닌데 네. 약간 그 뭐 재정적인 뭐 음. 이런 거 갖고도 많이 이제 걸리적대기도 하고 네. 근데 여자 연예인들은 정말 이런 것 때문에 심적 압박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예. 고민 상담 좀 직접 하시지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별로 전화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네, 개의치 네, 않았어요. 나윤경 씨는 네. 그래도 잘 견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결혼을 했는데 그거는 절대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꿈이 뭐였냐면요. 저는 동거, 리빙 투게더. 네. 그걸 못 해봐서 아쉬워. 사실. 남자랑 살아보고 싶었거든. 어떤 사람인지.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못 해봐서 조금 아쉽다. 전 되려 그런 주의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희 동거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못다한 꿈을 한번 이뤄보시죠. 저는 지금 러브 코치와 동거라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윤경 씨 결혼하실 때 네, 네. 손남욱 씨가 혹시 그 댓글은 다셨었는지 댓글 안 댓글 달고 다셨었는지 아니 되게 예. 특이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손남욱 씨는 네. 쌀을 한 푸대 보내줘. 오. 기억해요? 네네네. 쌀을 보내주더라고 쌀을. 저는 항상 이제 결혼한 그 부부들 집에 쌀을 정말 많이 보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게 뭐 힘들까봐 보내는 게 아니라 아니 무슨 신봉사도 아니시니까요. 예. 왜냐하면 네. 이 쌀을 사실 오래 먹잖아요. 그죠. 쌀은 진짜 금방 그냥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쌀을 보내주면은 그 먹을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를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이미지를 좀 각인시키려는 고도의 어떤 심리적 전술이 있었습니다. 선물치고는 가장 오랫동안 빨리 안 닳는 선물. 맞아요. 네, 그렇죠. 오래 먹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런 게 맞습니다. 있었어요. 생명이 지금, 잉태될 네. 때까지 제가 먹었어요. 지금 제 주위에 현재도 제가 보내준 쌀을 먹고 있는 수없이 많은 배우들이 지금 현재도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손남목 네. 씨는 쌀집 아저씨인 걸로. 예. 이 많은 그렇습니다. 사랑 쌀로 나눠주시는 분이고. 네, 네. 아니, 선물로는 좋은 것 같아요. 예. 한번 네네. 많이 좀 예. 이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쌀 얘기하다가 25분 다 돼가네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가 네. 그 손남목 씨 저희가 요 러브 코치 하면서 네. 사실 그 매일매일 주제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네. 주제가 네. 있는데 네. 오늘 그렇겠죠. 손남목 씨 이야기에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아플레지에 예, 그러네요. 예. 악플로 네. 시작해서 쌀로 마무리 훈훈하게 잘 지어졌지만 네. 예, 오늘의 이 또 주제 공개를 저희가 해보면서 그래야죠. 계속해서 오늘 스페셜 게스트 손남목 씨하고 말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 자 윤경 씨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죠? 자, 백인의 상담가가 말하는 이러면 의심해봐야 한다. 친구인 남녀 사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요겁니다. 네, 친구인 네. 남녀 사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분명히 친구라는 명목 하에 만나긴 했는데 친구가 아닌 애매모호한 분위기가 되기도 하고 연인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관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네. 이쁘게 표현하면 네.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너. 요거는 썸이라고 이쁘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친구 사이엔 되는데 미혼 네. 관계에서는 근데 나는 그쵸. 유부녀란 말이지. 우리 그렇게 철 씨는 되면은, 싱글이고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거든 사실. 그게 또 굉장히 또 불거질 수 있거든요. 네. 자, 선생님, 루나 선생님, 오늘 이 주제 좀 네.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통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 내 아내 이런 상황에서 내 사람을 그냥 무턱대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면 정말로 싸움도 없고 불만도 없고 세상이 정말 평화로울 텐데 네. 뭐지?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100%라 그러고 내 스스로도 뭔가 약간 감이 이상하고 그러면 뭔가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흔적은 안 남고 무턱대고 계속 의심하자니 나만 쪼잔한 사람 되고 맞아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아닐까요? 이런 갈래에 서신 분들이 상담하셨던 내용 중에서 요건 조금 더 심도 깊게 의심해 보시거나 뭐 혹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정도의 수위를 저희가 선정을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여기는 일단 요 수위에 딱 들어가니까 100%다 이렇게만 생각하진 마시고요. 그런 상태가 있으시다면 상담사들하고 다시 한번 상담하시고 확인 절차를 좀 상담사들한테 의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희 오늘 이 주제 네. 친구인 남녀 사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저희가 이것도 5위부터 1위까지 네. 랭크 조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손남목 씨 같으신 경우는 요거 순위 함께 보시면서 요거 정말 주제 색다르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네. 어쩌면 꿰고 계실 수도 있고. 네.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주제 5위 저희가 바로 한번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위 가겠습니다. 자, 5위 공개해 주세요. 5위는요? 5위는요. 서로 상대방 애인이나 가정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한다. 요거 진짜 흔한 사례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 둘이 연인은 관계는 아니지만 친구지, 친구로 네, 만난 거지. 친구인데 네. 네, 친구인데 이성 친구인 거죠. 그렇죠. 네. 이성 간의 친구. 서로 다 가정도 있고 네. 그런 애인이 상태에서 서로의 그 아녀자라는가 네. 남편에 관해서 깊은 이야기까지 가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싱글 남녀일 수도 있고 예. 각자의 여자친구랑 남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얘기만 하면 괜찮은데 불만을 토론하는 거죠. 네. 내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을 철희 씨한테. 네. 그렇게. 그러면은 분위기가 좀 애매모호하고 왠지 지켜주고 싶고 막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윤경 씨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아직 싱글이지만 네. 만약에 그 연인 관계에서 네. 제가 만나는 여성분이 다른 이성의 남자한테 제 이야기를 고민한다는 거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 좀 자존심도 상하고 예, 그러니까 이성 친구는 없었으면 좋겠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예, 제 마음 안에 그 철창살 안에 싹 가둬놓고 싶은데 예, 자 루나 선생님, 네. 자 요거 어떻게 좀 그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철희 씨가 지금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셨는데요. 네. 마음속에 창살에 내 여자를 가두고 싶다. 네. 스토커 기질이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한테 좀 집착도 많이 하게 되고요. 여자가 조금만 내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혹시라는 부분으로 의심을 넘어서 확신을 하시는 그런 경우까지 가시기 쉬우니까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일단 주변에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여자친구라던가 네. 좀 주변에서도 걔 좀 요새 심한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철희 씨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한다던가 했을 때는 뭐 크게 문제가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지금 다른 이성한테 가령 철희 씨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철희 씨가 좀 사실 사람이 좀 생각이 좀 짧고 속이 좀 좁고 결벽증도 좀 있고 좀 그 손 윗사람한테 깐죽거리기도 잘하고 예의도 좀 없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사귀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 기분이 나쁘신 거죠? 아니요, 근데 좋은 얘기는
어디 들춰봐도 아무데도 없네요. 예. 그래서 이제 여자라는 개념이나 남자라는 개념에서 여자들은 보통 자기 남친이나 남편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좀 사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수다를 많이 그쵸? 떨고 많이 그리고 해요. 불만적인 부분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경우에는 유독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경우.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해도 될 얘기까지 뭐 잠자리 횟수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스킨십의 어떤 강도라던가 자기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단순하게 우정에서 내가 수다를 떤다 뭐 불만을 좀 얘기한다 수준을 넘어서서 좀 걱정을 해봐야 되는 정도라고 봐야 될 네. 겁니다. 네. 저는 뭐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네. 지금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결혼을 하신 저희 손남목 씨 같은 경우는 네. 어떠신 편이세요? 이 아내분하고 워낙 또 자유롭게 서로 각자 하시고 싶은 일에 최선을 네, 다하시기 네. 때문에 서로 이성 친구 제가 보기 때 일단은 이제 주위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얘기잖아요. 근데 맞죠. 보통 보면 이제 남자들은 사실 자기 여자에 대한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주위 사람들한테 안 해요? 상담을 잘 안 합니다. 사실 남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라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남자 별로 안 좋게 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자들은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막 너무 막 이게 근질거리잖아요. 어떤 불만만 있으면 네. 누군가한테 해소를 해야 되고 하는데 저는 이게 대다수의 사람들한테 자기가 존중해야 되는 배려해야 되는 내 상대방의 비밀이나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얘기한다라는 거는 정말 좋게 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심리적으로 약간 그 한 명한테 만약에 좀 진지한 얘기를 하고 우리 누나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정말 깊은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고 아니 근데 의심해봐야 저는 된다. 저도 그래요. 남자들이 저도 많이 남자라서.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남자들은 정말로 남자들이 자기- 남자한테는 잘 안 하고요. 자기가 마음에 있는 여자한테 하죠. 아. 나 요새 와이프랑 좋지 않아. 요새 네. 별거 한 지 얼마 됐어. 내지는 나 요새 집에선 거의 남남으로 지내. 이런 얘기를. 그거 예, 좋아하는 그거 여자한테. 네. 의심 사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래 남자는 잘 얘기를 안 하는 존재예요. 그렇죠. 근데 예. 굳이 그런 얘기를 다 일일이 한다라는 거는 이게 깊이 있게 의심해봐야 돼. 어떤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예. 요 자, 대목에서 갑자기 내가 의심이 되나? 예, 하시면서 전화 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만나 정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네, 굉장히 안녕하세요. 차분한 목소리로 전화 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네. 그 어떤 고민 지금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진지하게 사귀고 있는 남자가 있는데요. 네.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저한테 이제 다른 분이 마음이 있으셔서 만나고 있어요, 살짝. 예.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 지금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는 좀 오래 만나고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네. 새로 저한테 이제 대시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러셔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럴 이런 수 경우는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거니까. 그럼 결혼한 예. 것도 아닌데 뭐. 예, 법적으로 만나지 말라는 관계가 아니니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마음의 문을 좀 열어놓고 만나봐야 이 사람이 연인인지 아닌지 후회하지가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거든요, 사실. 예, 저는 그래요. 그 여쭤뵙고 싶은 게 네. 그러면 지금 그 남자친구분하고는 만나신 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한 2년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얼마 결혼도 안 좀 생각하시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새롭게 마음 속에 들어오신 분은 그 만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저는 남녀 관계는요, 이 기간이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실제로 뭐 오래 만난 친구랑은 그냥 친구가 됐고 연인에서 친구로 돌아갔고 저희 신랑하고는 3개월 만에 결혼했잖아요. 네. 결혼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사랑은 따로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필은 정말 그 느낌은요 강력합니다. 결혼한 상대자를 만날 때 그 느낌은 아직 못 만나보셔서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어쨌든 만나봤으면 좋겠는데 예. 저도 네네. 좀 질문하고 싶은 게요. 예. 네네네. 네. 일단 보통의 인간이 뉴페이스가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갈등을 한다라는 거는 이미 사실 50% 이상 기울어져 있다라는 결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의 남자친구랑 아무 문제 없고 계속 행복하다라면 뉴페이스가 거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미 들어왔다는 건 기존 남자친구와의 불만이 꽤 많이 좀 내재된 게 있으셨지 않았나. 약간 권태기처럼 그냥 일상적인 평범함 때문에 조금 지루하다 이런 걸 느끼셔서 뉴페이스가 들어왔는지 그 뉴페이스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냥 마음에 들어왔는지 그걸 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전화를 드린 게 지금 남자친구랑도 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고 네. 그러니까 아무런 그런 싸움이나 그런 거 없이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새로 저한테 이제 다가오신 그 분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게 저도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오. 우리 여성분이 그러면은 이쁜가 보다. 정답은 이쁜 거야. 네. 예, 집안이 좀 사시나요? 예, 집안이 좀 살거나 이쁘거나. 제가 좀 상담을 이어갈게요. 네네. 네. 네, 지금 남자친구하고 문제가 전혀 없고 남자친구에 대한 불만이 아닌데 새로운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셔서 혼란스러우신 거잖아요. 네. 근데 남자를요. 그냥 단순하게 뭐 백에다가 액세서리에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만일에 내가 너무 애착을 가진 어릴 때부터 정말 이렇게 아끼던 그런 예쁜 액세서리가 있는데 새로운 것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그 예뻤던 액세서리가 싫어지진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남자친구한테 미안한 감정이 있어서 본인이 싫어진 건 아닌데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갔으니까 더 좋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약간이라도 불만이 없었을 수는 없는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한테도 불만을 가지거든요, 원래.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원래 정말 심각하지 않은 문제였었더라도 자기 속에 그런 불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보고 그쪽으로 마음이 간 게 본인 양심에는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이 사람 정말 나한테 잘해주고 난 이 사람 만나면서 너무 좋았는데 내가 나쁜 년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 이 사람 정말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면서 본인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사실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한 장의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고 이 그림 속에 등장한 인물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잠깐 해볼게요. 그림 자체는 되게 명화예요. 안불의 네. 성모라고. 일단 이 그림 자체를 그린 네.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한 공간에 같이 놓는 그런 약간 파격적인 일들을 했어요. 근데 네. 우리 예수님은 아는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잘 예. 모르시죠? 예. 네. 세례 요한은 뭐 지금 완벽하게 그렇다 정설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원래 예수님하고 집안으로는 사촌지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유대 그 종족 장로들 중에서도 왕족에 가장 가까운 혈통을 가졌는데 세례 요한도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있을 때 세례 요한이 사실은 예수님 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메시아로서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시던 분 중에 세례 요한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처형을 당하신 케이스고요. 네.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해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서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둘을 아이 상태로 같이 놓고 단지 위치를 다르게 놓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 모습을 아래로 놓고 세례 요한을 위로 놔서 영접하는 듯한 모습으로 내가 먼저 태어났으나 정말 메시아께 인사하는 듯한 구도로 그려서 네. 나중에 들어왔지만 진짜 메시아는 누구일까라는 부분을 네. 이 그림에서 좀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아. 그럼 제가 지금 팁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그림에서 상황 설명을 지금 현재 본인으로 한번 대입을 해보실게요. 오케이, 알겠어요. 전 갈아치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예, 지금 예. 무슨 저는- 얘기인지 네, 이해는 네, 네. 되시나요? 네. 그래서 나중이다 또는 먼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내가 정말로 누구한테 진짜의 사랑을 느끼느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의성이나 내 네. 감정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가는 게 진짜 진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본인이 너무 착하신 분이라 양심에 걸리신 거지 그 양심을 어떻게 지금 새로운 남자한테 마음이 가고 있는데 이 양심을 숨기면서 남자친구한테 잘해주는 게 정말 양심을 지키고 내가 남자친구한테 도리를 다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이 남자한테도 빨리 새로운 기회를 주고 본인도 행복을 찾는 게 더 나은 것인지 한번 그 부분을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 얘기를 내가 지금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새로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솔직하게 네. 얘기를 하는 게 음. 이 상황에서 좀
나아질까요? 좀 괜찮은가요, 그게? 솔직하게 얘기 저라면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는 헤어지자라는 통보입니다. 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기할 요 것 얘기 같은데? 조금 바꾸면 이렇게 얘기 드릴게요. 예전에 유명했던 영화 있어요. 메디슨 어디의 다리 뭐 이런 거 그렇지. 있었잖아요. 한강다리인가요? 예. 근데 그 영화에서 보면 이제 책으로 먼저 사람들한테 소개가 됐는데 여주인공이 남자친구가 생겼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남편한테 그 사실을 숨겼어요. 그죠? 남자친구랑은 헤어지고 남편한테는 그 사실을 숨겼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남편이 알고 있더라. 네. 이런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러면 남편은 그 긴 시간을 알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좀 솔직히 말하면 절망을 계속 그 여자분이 주신 것과 똑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솔직함이 어디까지느냐 문제인 거고 네. 본인이 지금 나 다른 남자 있으니까 너랑 그만 만나야겠어. 이건 정말 헤어지자는 통보밖에 안 되지만 어떤 부분에서 새로운 사람한테 마음이 갔고 왜 그랬고 라는 부분을 좀 더 남자친구한테 상처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신다면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그리고 새로운 남자친구도 세 사람 모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조차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그럴 네, 때는 네. 저희 연애 코치 좀 깊은 저희가 방송에선 제한이 좀 있기 때문에 깊게 상담할 수 있는 연애 상담 몇 번? 3번에서. 그렇지. 예, 3번으로 내가 치매가 있어, 치매가. 기억이 안 나. 3번으로 예, 눌러서 상담을 해주시면 그 단어 하나까지 선택해서 말씀을 챙겨드릴게요. 아시겠죠? 아, 네. 예. 네, 너무 저희 감사합니다. 지금 고민 안고 네. 계신 거, 네. 세 분 다 모두 다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명쾌하게 저희 룰라 선생님께서 네. 그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손남목 씨가 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보태주시려고 그랬는데, 예, 말씀 주세요. 아니 저는 그 새로운 남자친구분이요. 네. 네. 그분께서 두 분이 그 지금 이 여자분의 남자친구가 있는 걸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뉴페이스가 남자친구 있다는 거 아는데도 지금 좋다라고 고백을 한 상태인가요? 네, 사귀자고 좋다고 한 얘기도 건가요? 하고, 뭐, 향후 몇 년 후까지도 같이, 뭐, 미래를 약간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같이 나누자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네. 네, 정말, 정말 그 전화를 마음에 주실 수밖에 또 없는 제가 상황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정말 네. 힘든 상황일 것 같습니다. 좋죠. 뭐, 난 싱글이면 좋겠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남자들이 날 좋대는데 나 한 번도 못 겪어본 거라. 네. 부러워요. 네. 자, 저희 그 전화 주신 지금 네. 저희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희 루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을 좀 잘 적용을 하셔서 네. 세 분 다 좀 행복하신 결말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래요?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요? 아마 저도 남자기 때문에 만약에 그 이별을 통보를 받는 분의 남자 입장도 좀 생각이 좀 내심 들었고 또 반대로 지금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니까 네. 그 남자 친구를 좀 정리해 줄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남자의 심리 야 이거 여자는 너무 이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거는 여자분의 네, 행복이죠. 맞습니다. 행복. 주제는 네. 여자분의 그러니까. 행복. 그러네요. 내가 어떤 게 가장 행복할까? 행복한 그, 고민이네. 그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지언정 본인의 행복을 정확하게 찾아야 되는 거니까 잘 결정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럼요. 예. 이게 결혼하기 전까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네. 결혼한 다음에 이런 일이 없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마음껏 좀 그럼요.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잘못된 게 만나보고.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많이 만나고 네. 그래야지 이 사람이 정말 좋은지 아닌지 만나보지도 않고선 안 돼, 난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뭐 결혼했어? 그거 아니잖아요. 만나보세요. 인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쁜 네, 걸 어떻게 인기가 해? 있으니까. 아니 남자들이 그러면은 좋대는데. 윤경 씨는 어떠셨어요? 윤경 씨도 그러셨어요? 신기해요. 난 제가 다 대시했어요, 지금. 저희 신랑한테도 제가 결혼하자 그러고. 예. 미치겠어요. 아무도 대시라는 왜 그래? 그거는 제가 아니, 사실 안지 오래됐잖아요. 네, 증인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왜 안 한, 왜 남목 씨는 왜 안 했어? 자, 증인 말씀해 주세요. 왜 안 했는데? 윤경 씨가 네. 이제 약간 그 여자라기보다는 같은 그 군대에서의 동기 같은 예, 느낌. 예. 선임 후임도 아닌 동기. 네, 예. 그런 느낌이 좀 강했기 때문에 본인 또 탓도 좀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너무 거침없고 네. 약간 좀 또 그 약간 귀여운 와일드함. 그러니까 막 억센 와일드가 아니라 네. 귀여운 좀 와일드함 이런 것들이 아마 주위에 또 시청자분들도 그런 친구들 많을 거예요. 너무 막 네. 털털하게 지내서 네. 남자들을 이성이라기보다는 거의 막 다 친구 먹는 약간 윤경 씨가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었나 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사실 네. 참 제 좋아했었거든요. 네. 총각 때. 나오는 아니, 근데 분들마다 눈도 안 저래요. 주네. 근데 늘 남성 아시는 게스트 분들 제가 나오셨을 얘기했어요. 때마다 여기서 그러시는데. 다 추파를 다 던졌어요, 총각 때. 근데 결국엔 나중에 돌아오는 말은 나
결혼해.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저. 저 솔직히 이런 의혹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야, 젊으셨을 때 못 이루신 사랑의 남성분 게스트분들만 이렇게 다시 러브코치 계기로 네, 그래서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딴 때는 그냥 게스트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분도 좀 게스트분이라고 제가 항상 힘줘서 발음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네. 뭐 손남목 씨하고 라윤경 씨 사이는 네. 그 전우라는 네. 전우애로. 네. 사실 이 오늘 주제 자체가 친구인 남녀 사이 어디까지가 진실일까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네.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손남목 씨와 네. 라윤경 씨의 이 예희 씨를 들어서 함께 네. 나누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 벌써 시간이 저희 12시 45분이 됐어요. 아무도 어우, 시간 잘 가네요. 시간 굉장히 빨리 가죠. 아무도 아, 아무도 이 프로 정말 재밌네요. 예,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네. 참고로 그 저희가 네. 5위부터 1위까지 이거 조사되어 있는데 이제 5위 하나 있는데. 5위 하나 있는데 한번 진행하시죠. 아, 예. 이게 바로 또 손남목 효과인가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네. 5위까지밖에 저희가 못하고 네. 뭐 이렇게 되면은 잠시 후에 저희 1부 잠시 좀 쉬었다가 네. 곧 다시 2부에서 네. 저희가 나머지 4위, 3위, 2위, 1위 나눠보면서 네. 게다가 오늘 저는 생각했던 것보다 네. 손남목 씨 말씀이 정말 구구절절 굉장히 재밌습니다. 말씀 굉장히 잘하세요. 제 네. 예술이라 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는 게 오. 뻐꾸기가 막 몇만 마리가 날아다니고요. 네네. 우리 5위 하나 하고 이제 쉬는 거야? 그렇죠. 아, 네, 대단한 통닭 방송이네요.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통닭 방송이네요. 먹으면서 우리 먹방 야. 함께 즐겨보면서 오늘은 정말 프리하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정말 친구인지 연인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이게 다 뭐 손남목 씨 때문인 건 알고 계시죠? 네. 예. 오늘 분위기 참 좋습니다. 아, 근데 너무 재밌어요. 네. 예. 자, 저희는 잠시 쉬었다 가겠지만 여러분들은 쉬지 마시고 24시간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을 나누고 있는 방송 러브코치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스페셜 게스트 손남목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러브코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잉카콜라와 함께합니다.